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0월 29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 이제 11월에 큰 위기가 찾아오죠. 1심 선고가 2개가 있고 배우자 김혜경 씨도 1심 선고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좌파 진영이 전체 이 몰락의 시작이 되는 시점입니다. 11월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이 불가피하고 뇌물죄, 이상직 뇌물죄 관련 이 조국 대표도 조만간 대법원 확정 판결을 하면은 바로 구속이 되죠. 이 상황에서 본인의 이 앞가림도 지금 해야 되는 그 시점이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뭐 장애 집회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뭐 대국민 소통단 이것을 띄워서 언론을 더 급박하려는 재갈을 물리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것 같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언행을 보면은 자충우돌하는 모습 그리고 이 법치 질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또 어떤 때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섬뜩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자충우돌을 하는데 그만큼 11월이 다가오면서 불안하다는 그 방정이겠죠. 상당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가 섬뜩한 말들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검찰에 대해서는 그냥 검찰을 능욕하는 수준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또 북한군의 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 파병 문제, 파병인지 용병인지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저히 제1야당 대표 국군 통수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런 거의 개변, 막말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11월 대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심리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특히 민주당 안에서부터 유죄 판결이 일단 1심에서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손절론이 일어날 것이니 거기에 어떻게 방어를 할까 골몰하느라고 상당히 신경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에 대해서는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 상황에서 검찰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부인 김혜경 씨와 같이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은 게 벌써 지난 7월입니다. 7월에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완전히 묵살하다가 아예 그냥 그 공권력의 법 집행을 묵살하다가 나중에는 무슨 뭐 전당대회를 치러야 된다. 전당대회 끝나니까 또다시 외면하고 그 상황에서 또 국회 일정이 있다. 뭐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 검찰이 결국은 김혜경 씨만 일단 소환을 했죠. 소환을 하고 이재명에게 그러면 서면으로 하자. 서면 질문서를 보내는데 서면 답변도 안 합니다. 서면 답변도 안 하고 그냥 묵살, 외면. 자, 그러니 검찰도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 상황에서 또 뭐 체포영장을 그 강제 구금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또 신청을 하면은 이게 국회 체포동의안을 또 거쳐야 되고 상당히 정치적으로 더 혼란해지기 때문에 검찰이 아예 그냥 부르지 않고 기소를 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일반 국민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부르지 않고 그래, 안 하면 어쩔 수 없다 하고 기소를 하는 지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본인이. 그렇게 몰고 가고,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서는 연일 개변을 쏟아내고 있는데, 일단, 여론이 하도 그러니까는 강력한 규탄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쳐놓고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그 말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강력한 규탄이라고 하면서 온통 앞뒤가 안 맞는 개변을 노려놓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군 포로의 신문 탈북 지원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요원을 파견한다. 이 소식에 대해서 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제정신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재명이 제정신인지
자,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냈죠. 1,000명, 2,000명 이렇게 대규모 병력을 보냈는데 이 병력을 왜 보냈는지 우리에게는 큰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북한의 병력을 보내는 대신 그냥 단순한 용병으로서 외화 벌이를 위해서 보낸 건지 아니면은 병력을 파견해주고 러시아에서 첨단 무기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인지 그리고 또 푸틴과 그때 동맹 조약을 맺었죠. 일단 유사시에 자동으로 러시아군이 한반도에서 무슨 그 전쟁이 가령이 일어나면은 자동으로 개입하는 이런 조항 때문에 그 파병을 한 것인지 그러면은 반대의 경우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러시아가 자동적으로 참전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외화벌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북한 핵을 규제하기 위해서 대북 제재를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배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도대체 뭔지 다목적, 복합적인 목적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현지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포로가 되는 아니면은 투항을 하는 북한군 그 장교도 있을 것이고 고급 그 장성급도 지금 많이 가 있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병사라도 이 사람들을 신문을 해서 신문입니다. 신문 보통 이 탈북민 한 사람이 내려와도 바로 그 휴전선이나 이쪽을 통해서 내려오면은 합동 신문조가 그 구성이 되죠. 국정원과 뭐 검찰, 경찰, 군 이렇게 해서 합동 신문조 해서 신문을 하는 것이 이게 왜 그 한국으로 왔는지 그쪽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정보를 취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북한의 파병이 된 북한의 포로나 투항한 병사 또는 장교, 장성이 만약에 그렇게 있다면은 우리의 신문조가 가서 상황을 파악을 하는 거죠. 상황을 파악을 하고 도대체 파병한 목적이 뭔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야지 우리 안보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혹시라도 첨단 무기를 러시아에서 받기로 한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정보를 다 수합하는 과정에서 신문을 하겠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재명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제정신이냐. 자, 고문, 신문, 고문 이거 구별 못할까요? 그 북한 탈북한 군인들이나 기순한 병사들을 우리가 고문합니까? 신문하는 거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구분 못할 정도는 아니죠, 이재명. 다 알면서 이게 선동하는 겁니다. 선동을 하고 일종의 조롱이죠. 우리의 국가기관이 지금 이 국가안보 때문에 이런 뭐 파견을 하고 이 뭐 신문을 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국정을 둘러싸고 죄송합니다. 이재명의 말입니다. 국정을 둘러싸고 주술사, 영적 대화 같은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이 전쟁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주술사가 닭 목을 베고 닭 피맛을 보는 그런 나라냐. 섬뜩하죠. 닭 목을 베고 닭 피맛을 본다. 이게 정치 지도자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그리고 비유하는 것도 얼토당토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주술사, 영적 대화, 이거는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해서 지금 주술 프레임을 막 씌우고 있죠. 그때 최순실 주술 프레임으로 한번 재미로 봤기 때문에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주술 프레임을 세우는데 영적 대화를 나눴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김건희 그 명태균 영적 대화를 나눴다. 이런 걸 가지고 주술 프레임을 세우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 북한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을 해서 우리 국가안보에 심각한 이 돌발 변수가 된 여기에 그 주술 프레임을 또 여기다 갖다 씌우는 겁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죠. 대한민국이 전쟁할지 말지를 느닷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전쟁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주술사가 닭 목을 베고 닭 피맛을 보는 그런 나라냐. 어처구니가 없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신 세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정신 세계가 정상적이지 않다.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뭐를 내가 협조를 해야 되고 이런 상태가 아니고 오로지 본인이 어떻게 11월 위기를 벗어날지 거기에만 전념하느라고 이런 섬뜩한 용어 같은 것을 그대로 지금 사용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 파병인지 용병인지 이것도 잘 모르고 이게 어떤 부대인지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이 지금 말 그대로 폭풍 군단 그러니까 특수전을 하는 그 병력인지 그 병력이 전투 경험을 쌓기 위해서 간 건지 아니면은 또 일부 보도에서는 그냥 신병들이다 총알바지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그걸 다 파악을 해야지 우리가 대처를 하죠. 그걸 하기 위한 건데 이걸 가지고 무슨 고문 기술을 전수하러 가는 거냐. 완전히 어떤 접점도 없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오늘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집착을 하는 모습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회담 하기로 했죠. 한동훈 대표가 말려든 그런 느낌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약간 호흡 조절을 합니다. 이 내부에서 좀 분위기를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내부에서 의원총회도 열어서 가령 특별감찰관제 이런 입장도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호흡을 가다 놓고 있는데 이재명은 집착을 해서 빨리 회담하자 계속 이야기합니다. 총선 때는 아예 이재명이 한동훈은 상대도 하지 않았죠.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겨냥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보내는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한동훈은 패싱하고 외면했는데 지금은 한동훈과 대표회담이라도 해야지 뭔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야당 대표 같고 11월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에게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대표회담, 한동훈과 대표회담을 하는 자체만으로도 여건을 분열을 시킬 수가 있죠. 김건희 특검법을 의제로 꺼내는 자체가 여건을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보수 우파 안에서도 비난 요인이 또 들끓겠죠. 자, 그런 것들을 다 노리고 한동훈에는 집착을 하면서 여건을 분열시키고 용산을 고립화하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검찰을 능욕을 하고 북한의 파병에 개변을 노려놓고 그러면서 한동훈에는 집착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만큼 11월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에게 잔인한 달 11월이 곧 시작이 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